저는 그 백신 지식유명유족협의회 대표 이상훈입니다. 이 코로나 백신으로 16살 딸을 잃은 유가족입니다. 요 제목은 제가 이걸 가지고 여기저기 이게 뭐 강의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정보 전달입니다. 정보 전달. 제가 이렇게 뭐 그 정보에 청구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들으시면서 판단은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게 맞다, 틀리다 그런 이야기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의사도 아니고 의학자도 아니고 저는 그냥 그 공대 나왔어요, 공대.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거 설명은 제가 이렇게 드리지만 판단은 스스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역 시스템의 허점이죠. 이 국가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한 사람이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 부처가 이렇게 있잖아요. 뭐 보건복지부, 질병청, 식약처 각각 하는 일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그 질병청이나 뭐 이런 이제 국가 기관의 안에 이제 시스템 막 결제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이 시스템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뭐 요즘 그 뉴스나 이런 거 보시면 나라 꼬라시가 말이 아니잖아요. 과연 이 나라가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을까? 근데 이제 뭐 다른 거, 이 돈 헤쳐먹고 뭐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려있는 그런 국가기관은 적어도 그런 기관은 이제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요런 거는 이제 뭐 그런 이야기고 이건 뭐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용이라서 그동안 이제 있었던 이야기죠. 그 중국에서 19년도에 그 중국에서 이제 의문의 폐렴이 발생을 합니다. 중국은 우한을 봉쇄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게 수십 차례 막 이거 중국인 입국을 막아야 된다. 당연하잖아요. 바이러스가 이게 못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공기 중으로 타고 날라오는 건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막아야 돼요. 입국을 막아야 되는데 입국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리 중국인 입국 금지 시키겠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근데 2시간 만에 철회를 합니다. 2시간 만에 우리는 그 중국은 형제의 나라. 중국과 고통을 함께 해야 된다. 문재인이가. 그러면서 입국을 허용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첫 확진자가 중국인 입국 여성이잖아요. 이렇게 돼요. 이 우한폐렴 확진자, 이때만 해도 우한폐렴이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확진자가 1명이 발생했는데 중국인 여성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방역이라는 거는 바이러스를 감염원을 차단을 하면 걸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차단을 안 합니다. 차단을 안 하고 누굴 죽입니까? 국민들을 죽이는 거예요. 국민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국민들은 4명이 모여서 밥 먹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5명이 우리 지금 여기 한 6, 7명 있잖아요. 5명이 예를 들어서 모여가지고 밥을 먹었다. 인당 벌금 10만 원씩 냈습니다. 가게는 어때요? 가게. 지금 여기 우리 그 대표님 벌금 300만 원 내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불과 우리 4년 전 이야기입니다. 4년 전. 이거 뭐 이제 중순신 박정희 뭐 이런 얘기 그때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PCR. 이 PCR 검사는 이따 이제 뒤에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확진자 이 분류 방식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다. 근데 격리 이게 확진이 됐잖아요. 확진이 돼가지고 격리를 당하잖아요. 격리가 끝날 때까지 아파 죽어도 병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문제는 이게 코로나가 아닌데 확진이란 이유로 다른 원인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확진자 되면 코로나 사망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지금 35,8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백신을 안 맞으면 다 죽을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위험했느냐? 그 정말 그때 분위기 아시죠? 안 맞으면 다 죽는 네, 거죠. 다 죽는 것처럼. 밥 못 먹었어요. 네, 그 밥도 못 시절에. 먹었고. 네. 심지어 뭐 했습니까? 뭐 우리가 카드 쓴 거, 돈 쓴 것까지 추적 다 해가지고 동선 다 파악하고 말이 안 되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상상 못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순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그 기저질환은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잖아요. 바이러스 때문이냐. 그때 이건 예전 기준으로. 지금이야 저는 이게 다 이거 백신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는 저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위험했느냐. 첫 확진자가 2020년 1월 20일 날 발생. 아까 그 중국인 입국 여성이 1월 20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 첫 접종이 21년 2월 26일 아스트라제네카 첫 접종했습니다. 약 13개월이잖아요. 그죠? 13개월 동안 기저질환 없는 사망자가 48명입니다. 1년에 독감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약 3천에서 한 5천 명 정도 된대요. 평균적으로 한 3천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독감으로 3천 명이 돌아가시는데 팬데믹 합니까? 백신 맞으라고 막 강제 접종 시키고 줄 세워갖고 합니까? 마스크 강제 씌우고 의무하고 안 하잖아요. 3천 명이 그 매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매년 돌아가시는데도 아무 방역을 안 하잖아요. 48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난리를 친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질병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게 상상이 가세요.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러면 결국 백신으로 죽었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자, 첫 확진자 발생부터 전수감시 종료. 그 왜 매일 뭐 확진자가 몇 명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 전수조사를 2023년 8월 30일까지 했거든요. 약 44개월 정도 됩니다. 44개월 동안 몇 명이 돌아가셨느냐? 1521명이에요. 1년에 독감으로 돌아가시는 분 절반이 4년 동안 돌아가신 거예요. 그 우리가 뭘 한 겁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이게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치명률과 확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치명률이 되게 높았다 그러잖아요. 아까 보시면 그 거기 이제 따로 있는데 그 만 19세 미만 만 19세 미만으로 죽은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치명률이 0이에요. 0. 만 50세 미만도 0.0000 얼마입니다. 뭐 80세, 90세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80세, 90세 이런 분들은 위험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그냥 단순히 감기 걸려도 돌아가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치명률이 이게 0.0000 얼마입니다. 평균적으로 치면 정말 많이 독감이 이제 0.004 뭐 이렇다 하더라고요. 그렇다 쳐도 예를 들어서 자 치명률이 0.004다. 그러면 100명 중에 96명이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럼 4명만 맞으면 되잖아요. 정은경은 뭐라 했습니까? 백신 맞으면 100% 예방한다 그랬잖아요. 그 워딩은 그 얘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정은경이 벌써 지금 이재명에 뭐 손붙잡고 돌아다니잖아요. 방역 영웅이라면서. 그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치명률을 조작을 했어요. 조작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있다.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한 번 걸려가지고 한 명이 돌아가셨어요. 그거 하고 100명이 2번, 3번씩 걸렸는데 한 명이 돌아가셨어요. 치명률이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죠? 한 번씩 그러니까 100명이 확진자인데 한 명이 돌아가신 거하고 2번씩 걸렸다. 그러면 200명이 확진자잖아요. 그 한 명 돌아가신 거하고 치명률이 절반 차이에요. 근데 그거를 계산을 그렇게 안 합니다. 독감하고 이 치명률 계산 방식을 바꿨어요. 누적 확진자로 해야 되는데 그냥 확진자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치명률은 많이 높아진다. 이걸 자주 건드려야 되겠네,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요겁니다. 이 PCR 검사, PCR 사기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PCR 검사라는 건 PCR 이 진단기는 캐리 멀리스라는 사람이 이거 발견해가지고 그 개발해가지고 노벨상 받았거든요. 예. 그냥 단순하게 DNA를 이게 증폭하는 기술이에요. 예. DNA가 한 개 있으면 이 CT 값이라는 게 이제 CT 값이라는 게 증폭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곱, 2의 제곱이거든요. CT 값이 예를 들어서 2다. 그럼 2의 2제곱. 그러면 CT 값이 40이면 2의 40제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CT 값이 진단 키트의 평균 값이 33.5가 돼야 돼요. 33.5. 근데 우리나라 보십시오. 요거 정보공개 청구한 진단시약 국내 정식 허가 현황 36, 40, 38, 43, 45 뭐 이렇게 있죠. CT 값이 40이면 이 기준이 33.5잖아요. 30이면 10억 배. DNA 한 개를 10억 배를 증폭을 합니다. 근데 35잖아요. 340억 배. 제곱이라서 10억에서 340억으로 늡니다. 이 340억 배도 기준보다 높잖아요. 그러면 CT 값이 40이면 1조 배입니다. 1조 배. 45, 요 45 많잖아요. 35조 배.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35조 배를 증폭을 시키면 안 나오는 게 있겠어요? 안 나오는 게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속에 평균적으로 입속에 한 700여 종의 바이러스가 살고 있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쓱 해가지고 저거 검사하면 대장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입속에 이렇게 PCR 찔러가지고 대장균 검사하면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그러면 대장균 뭐 걸렸다고 대장균 뭐 이렇게 하면 장염이잖아요. 장염 확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증상 확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하는 이게 사기예요. 이게 무조건 잡아내는 거예요. 캐리 멀리스는 이거는 진단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단순하게 연구용으로 DNA를 증폭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연구하는 데 쓰는 거지 이걸 가지고 진단을 해서는 안 된다. 캐리 멀리스는 안타깝게도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한 6개월인가 전에 사망합니다. 그렇게 이제 죽었어요. PCR은 사기다. 이거는 사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거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또 정보공개 청구해보면 CT 값의 기준이 뭐냐? 기준 없습니다. 50, 60 올라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만들어서 팔면 되는 겁니다. 자, 치명률을 지금 왜 이렇게 사망자가 많았냐? 아까 우리 기저질환 없는 사망이 13개월 동안 48명이고 전수조사 기간 44개월 동안 1521명이었는데 왜 그렇게 지금까지 그 코로나로 사망했다 그 집계가 35,800명이거든요. 36,000명 정도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나왔을까? 이게 이제 사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코로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코로나로 사망을 하시잖아요. 일단 사람이 사망을 해요. 그러면 PCR 검사를 합니다. 사후 PCR 검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죠. 그러면 신고를 코로나 사망으로 신고하면 장례비 1,000만 원씩 줬어요. 가족들한테 1,000만 원씩 줬어요. 병원에다가는 고생했다고 300만 원 줬습니다. 인당. 장례 지도사한테 인당 300만 원씩 줬어요. 1,600만 원 그런 말은 못 들어봤는데. 이 신고 안 하겠어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의사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코로나 PCR 검사를 해보니까 양성이에요. 코로나 사망으로 신고하시면 정부에서 장례비 1,000만 원 드립니다. 안 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병원은 300만 원 벌어야죠. 장례도. 이거 보십시오. 처음부터 줬나요? 네? 처음부터 줬나요? 네. 초기만 줬습니다. 초기. 여기 보시면 격리 기간 내에 사망하거나 사후 확진이 확인된 경우에 고인의 유가족에게 장례비용 1,000만 원.
의료기관, 장례업체 등의 전파 방지 비용 300만 원. 줬잖아요. 뭐 최소는 못 받았네. 근데 이제 여기 보십시오. 코로나 장례 지원은 장례 비용은 22년 4월 25일까지. 왜? 1년 반을 줬네. 초기에 초기에 21년. 초기에 아 이거 위험해요 하려 그러니까. 21년, 20년. 네. 위험해요 하려고 이미 1년 지나면 사람들이 뭐 아, 위험하구나라고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초기 한 1년 동안만 이 지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부가 할 일입니까? 미국은 10,000불씩 줬어요. 병원에다가 10,000불씩 줬어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말 안 해. 코로나 사망자 35,800명이 된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은 저는 100명이 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그 기저질환 없는 사람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로 딱 완전히 곧 죽을 것 같아. 근데 응급실 들어가려면 뭐부터 했습니까? 그때 PCR 검사했잖아요. 네. 음성이면 들어가서 사는 거고 양성이면 또 못 들어가니까 죽는 거예요. 치료 못 받아서.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코로나 사망이잖아요. 여유 있어도 못 들어갔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례 제가 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코로나 사망으로 들어가는. 저는 뭐 우리나라도 많다라고 봅니다. 긴급 승인을 합니다. 긴급 승인이라는 거는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 허가 면제예요. 그냥 서류 심사. 참고로 그 우리나라의 그 모든 백신은 그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백신이 새로 나오잖아요. 제약사에서 백신을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식약처에다가 이제 아 이거 허가해 주세요 하면 우리가 임상 시험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하면 아 그 약 갖고 와봐 해가지고 뭐 현미경에 뭐 이물질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뭐 성분이 어떻고 이런 거 봐야 되잖아요. 안 봅니다. 안 봅니다. 그냥 제약사가 그 허가 보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임상시험하고 이 백신이 이래 합디다 하고 딱 주잖아요. 그러면 전문가 몇 명, 약사 뭐 의사 몇 명 불러가지고 서류 심사를 해요. 아이 뭐 괜찮네, 오케이. 이게 다입니다. 안전성 검증하는 절차가 아예 없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모든 백신이 다 마찬가지. 안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백신으로 사망을 했다라고 신고를 하잖아요. 그 코로나 같은 뭐 이따 나올 겁니다 아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사망했다라고 신고한 사람이 2,786명 정도 돼요. 의심이 된다. 우리가 뭐 이게 코로나다, 백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신고한 사람이 사망자만 2,786명. 그리고 중증 17,800명 정도 됩니다. 18,000명. 2만 명이잖아요. 그리고 경증은 한 48만 명 정도 돼요. 경증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근데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어떤 논문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논문에 보니까 모르잖아요. 지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지고 돌아가시면 그 뭐 우리가 코로나 백신이에요라고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니까 한 30배 정도 과소 보고가 됐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만 명, 중증까지 2만 명이 우리나라 몇 명? 60만 명, 60만 명. 그것도 저는 적다고 봅니다. 그러면 효능 효과를 예방으로 허가했어요. 식약처가. 예방. 그러면 이제 요 의사입니다. 의사. 어느 의사가 야,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를, 의학적 근거를 내놔라. 못 내놨어요. 식약처는 못 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이미 몸에 들어왔어. 이거는 치료지 예방이 아니잖아요. 임상 자료로서 기전에 대한 내용은 없다. 기전이라는 게 이제 뭐 어떤 이 절차를 거쳐 가지고 뭐 항체가 형성이 되고 뭐 이런 그 의학적인 그 흐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없어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 이거 뭐 저는 이제 저희 딸내미가 참 안타까운 게 저희 딸이 그 05년 11월 16일생이거든요. 네. 11월 16일생이다 보니까 그 10월 달에 맞고 두 번째 접종이 11월 13일이에요. 만으로 14세에 맞았습니다.
만 15세에 맞았어요. 만 15세. 근데 허가를 만 16세로 허가를 했어요. 네, 처음에. 만 16세로 허가를 했는데 슬그머니 만 12세로 바꿔주세요 하고 허가 연령 변경 신청을 해요. 네, 화이자가 신청을 하면 식약처가 그냥 오케이 해줍니다. 이거 변경 안 됐으면 우리 딸내미 맞을 수 없는 나이잖아요. 호준이 12살에 사망했습니다. 예원이 14살에 사망했어요. 저희 딸내미 16년 8개월 살았습니다. 이런 애들이 20명이에요. 중증이 800명입니다. 한 명도 인과성 인정 못 받았어요. 절대 안 해줍니다. 청소년이 백신 맞고 사망했다 하면 난리 나거든요. 접종률 떨어질까봐 안 해줍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물어봤어요. 교육부에다가 야 니네 윤회 저는 욕 많이 하거든요. 근데 또 이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욕을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이 X가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애들 이게 부작용 생길 수 있잖아요. 뭐 그때 몰랐으니까 그 부작용 나오면 즉시 뭐 다 공유를 하겠다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맞았거든요. 은폐를 합니다. 은폐를 약 4천 건 넘게 은폐를 해요. 그래갖고 저희가 교육부에다가 물어봤어요. 니네 왜 알려주지 않았느냐. 중증이 막 그때 90몇 명, 2주 만에 90몇 명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럼 당연히 중단을 해야 되죠. 접종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왜 이거를 알리지 않았냐 하니까 자기들은 한 적이 없대요. 자기들은 이상받은 모니터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건 질병청이 하는 거지 우리가 안 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교육감도 만나고 저희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이상받은 모니터링 했는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양식까지 만들어가지고 양식 변경 불가 해가지고 매일매일 이상반응 보고 다 받았어요. 그 저희가 하니까 안 해가지고 정은경 정머시기 할 땐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교육부 교육위원이에요. 그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교육부에다가 야 니네 이거 모니터링 했어 안 했어 안 했대. 거기다가 국회의원한테도 거짓말했다. 그래가지고 다시 공문을 보냅니다. 야 우리 이런 거 있는데? 그때서야 인정을 해요. 아 그거 사실 뭐 우리가 했어. 그 자료 이미 다 삭제했습니다. 다 삭제했어요. 자료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 대한민국의 꼬라지입니다. 그럼 과연 안전할까? 요거 최종점검위원회 검토 내용 및 결과 임상시험 최종 결과 보고서 등을 허가 후 제출하라. 일단 국민들 다 맞춰놓고 그런 다음에 임상시험, 왜냐면 임상시험이 안 끝났었거든요. 안 끝난 상태로 했으니까 일단 그 모르겠고 국민들 다 맞춰. 그러고 나서 막 보고서 제출하면 내가 허가해줄게. 미리 허가 다 해줄게. 그럼 요거 보십시오. 임상시험 등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 효과, 안전성, 효과성 허가 후 안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허가 후 안전성 확보 방안. 일단 허가해가 국민들 막 강제로 맞춰놓고 그런 다음에 이거 안전성을 어떻게 우리 확보할까 이 고민을 합니다. 이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나필락시스는 이제 그 과민 반응. 네. 그런 거 그 쉽게 얘기해서 이 면역이 과하게 막 반응해가지고 이제 막 마비되고 이렇게 죽는 그런 쇼크 같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흔한 이게 백신 부작용이거든요. 이런 건 보고되지 않았다. 다 거짓말입니다. 자, 등록 대상자 43,400 몇 명 중에 백신군은 이제 백신 맞은 사람, 그 다음에 대조군, 식염수 맞은 사람. 그 두 개를 비교를 해갖고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부작용이 있는지 이건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0.5%, 0.6%. 백신군에서 중대한 부작용이 0.6% 나왔어요. 우리나라 2차까지 4,430만 명 맞았습니다. 0.6%면 65만 명이에요. 65만 명. 아까 60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비슷하죠? 통계적으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백신 맞기 전에 이미 다 나와 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맞기 전에 65만 명이 아니고 26만 명이네요.
사용상 주의사항. 이게 백신 우리가 약 이렇게 그 연고 하나 사도 안에 보면 이만큼 해가지고 꾸깃꾸깃 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거 주의사항. 요 주의사항에 보면 요 화이자거든요. 심근염 및 심장막염. 이 약 투여 후 매우 드물게 심근염 및 심장막염 사례가 보고되었다. 두 번째 백신 투여 후 더 자주 발생했다. 요거 요런 거 뭐 즉시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근염 처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먼저 맞았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는 혈전이 보고됐다. 혈전 그 있거든요. 요 내용에 혈전이 있는데 처음에 정은경 1호로 그 혈전으로 사망하신 분이 나왔어요. 인정 안 합니다. 아 혈전은 그 보고된 바 없다. 거짓말이잖아요. 사용상 주의사항에 혈전 주의하라고 나와 있는데 거짓말합니다. 결국은 인정을 했어요. 나중에 시간 질질 끌다가 예방 지속기간 알 수 없다. 예방 효과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모든 접종자에서 예방 효과 나타난 거 아니에요. 100%라면서요.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뭐 요거 자꾸 요거 조금씩 늘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있다. 상호작용은 이제 그 동시접종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약물끼리 들어가서 이 약끼리 막 어떤 작용을 하느냐. 수행되지 않았다. 병용 투여는 다른 백신 연구된 바 없다. 근데 정기석이 뭐라 했습니까? 오른쪽에는 독감 백신, 왼쪽에는 코로나 백신 동시접종 해도 된다. 오른팔에는 코로나네요. 한 번에 맞았대요. 연구된 바 없어요. 대한민국에 유통되는 모든 약 상호작용 연구 안 합니다. 연구된 바 없습니다. 이거 지금도 동시접종합니다. 접종 연령 변경이 꼭 필요했냐? 접종 연령을 변경을 해가지고 성인용을 희석해서 쓰래요. 약을 백신을 희석해서 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요건 뭐 아까 보고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 요거 보십시오. 화이자 첫 접종이 2022년이거든요. 3월 달에 허가가 됐어요. 근데 그 전에 2020년 12월, 21년 2월 3개월이죠. 요 석 달 동안 화이자에서 임상시험 동안 1223명이 사망을 합니다. 임상시험에서 3개월 동안. 요 우리 백신 맞기 직전이잖아요. 21년 2월 26일 날 아스트라제네카 맞았어요. 그러니까 3월 달에 화이자가 허가가 됐거든요. 화이자 허가 직전이잖아요. 직전에 보십시오. 3개월간 1223명이 사망을 했다. 이상 반응, 이건 중증입니다. 중증 이상 반응 42,000건이 보고됐고 그 중에 의학적으로 인정된 게 25,000건입니다. 이거 화이자 내부 문서 공개된 거 아시죠? 거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거를 알고도 석 달 동안 1200명이 사망을 했다니까요. 이거 알고 우리나라는 뭐합니까? 면책. 백신 안전해. 면책. 니네 이거 맞고 죽어도 화이자 니네는 책임 없어. 면책종. 그리고 제가 결국은 그 양대림이라는 그 20살 유튜버가 그 질병청하고 붙어가지고 야 니네 이거 계약서 공개해. 소송을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공개 안 하려고. 결국은 승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다 지우고 몇 가지 그냥 우리가 다 아는 거 있잖아요. 몇 가지만 공개가 되면 새카맣습니다. 시간적 개연성. 이 시간적 개연성 이게 문제예요. 백신은 이 mRNA 백신 방식이 뭐냐면 그 기존의 백신은 약독화 백신 이러잖아요. 바이러스를 살짝 죽여, 완전히 죽이거나 살짝 죽여가지고 힘 못 쓰게 만들어서 몸에 넣습니다. 얘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항체가 가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제 항체를 형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원리였어요. 근데 이 mRNA 백신은 그 구조가 좀 다른데, 요 mRNA 백신의 그 플랫폼을 개발해가지고 노벨상 받았거든요. 백신을 만들어서가 아니고 요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mRNA 백신이 왜 한 번도 성공을 못했냐면 몸에 들어가면 분해가 돼버려요. 들어가자마자 막 바로 분해가 되니까
이 항체를 형성할 시간이 없는 거라. 그 30년 넘게 그 서병선 교수님이 그 오래전에 그 mRNA 백신 비슷한 그런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HCV, HPV 뭐 연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들어가면 바로 그냥 분해가 되니까 이게 항체를 항원이 생겨가지고 항체가 달려들어서 막 이렇게 형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안 되니까 그동안 성공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뭘 했냐면 분해가 안 되게 그 메칠화 시킨다 하는데 하여튼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메칠화 시켜가지고 자연 분해되는 유리딘 같은 걸 빼고 인공적인 그 유리딘을 집어넣습니다. mRNA에. 그러니까 이게 분해가 안 돼요. 원래는 이게 몸에 딱 들어가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있으면서 뭐 백신 맞은 부위에만 머물면서 요게 이제 항원이라는 게 이제 바이러스를 만들어 가지고 항체가 덤벼들어서 막 이래 가지고 이제 면역 반응으로 항체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분해가 안 됩니다. 분해가 안 됩니다. 일부 논문에서 보면은 뭐 약 6개월 관찰 기간이 6개월이었으니까 6개월 동안 뭐 관찰됐고 그다음에 어떤 187일 6개월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는 이게 평생 간다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논문은 후성 유전학 쪽 이게 선천성이 있고 후천적인 거잖아요. 후천적으로 유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유전은 DNA가 바뀌는 거잖아요. 부모가 이제 자식한테 물려주면서 DNA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그게 선천적인 건데 후천적인 거는 DNA는 가만히 있는데 쉽게 이렇게 체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후성 유전학적으로 몸에 유전이 돼버렸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평생 간다는 얘기예요. 몸에 유전이 돼버렸다. 후천적으로 유전이 돼버렸다니까. 그런 논문이 이미 발표됐습니다. 다. 이 문제는 이런 거예요. 백신 성분 공개 안 됐습니다. 이거 제약사 영업 비밀이라고 성분 공개 안 됐거든요. 어떤 성분인지도 모르고 맞히는 의사들도 문제지만 어떤 성분인지도 모르는 놈들이 부작용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우리 딸내미는 이거 없다. 백신 맞은 지 6개월 정도 만에 이렇게 사망을 하니까 이거 시간적 개연성 없어요. 얘기를 해요. 대부분 뭐 한 3일, 4일 요 언저리 외에는 다 시간적 개연성 없다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그냥 제가 그럼 시간적 개연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라 이거 학회 자문을 했대요. 내용은 공개 못한대. 이런 겁니다. 자문 내용 공개해라. 그러니까 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대요. 학회가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공개할게요 하면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으로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가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관련 학회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신 있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가 없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공개를 해야죠. 요거 보면 그 대응 지침이 있어요. 백신 맞히기 전에 얘들이 뭐든 지침을 다 만들거든요. 지침에 보면 중증이나 사망이 발생하면 식약처에다가 성분 재검정을 의뢰한다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왜 안 했냐고 물으니까 뭐 그럴 백신 성분을 의심할 만한 그런 일이 없었대요. 사람이 3,000명이 사망을 하고 2만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런 일이 없었다. 백신의 오염 등 이상을 의심할 만한 중증 이상 반응, 집단 이상 반응이 없었다. 다 거짓말이죠. 요거는 이제 그 어느 논문입니다. 논문인데 요거 한 360명 정도 돌아가신 분 부검을 통해서 보니까 첫 번째 백신을 1차 접종 하면 사망자가 3,010명이요. 근데 대부분 여기 있습니다. 50일 여기 50일 밑으로 다 있잖아요. 근데 2차 접종은 총 사망자가 3,325명이에요. 근데 일로 올라갑니다. 200일 언저리로. 딱 우리 딸내미가 200일 언저리거든요. 일로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 백신을 맞으면 사망이 지연이 됩니다. 접종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3차 접종자는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검한 거예요. 부검을 해서 보니까 그 부검했는 것도 보시면 요게 이제 요거는 그 저희가 요 도장 찍혀 있잖아요. 논문을 제가 지금 소송 중이거든요. 정부랑 소송 중인데 그 저희는 의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이 논문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게 부작용이다 이걸 저희가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입증 책임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국가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논문들이 나오면 이거를 돈을 주고 번역을 해요. 그리고 번역을 하고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전문 번역사가 번역한 거니까 믿어도 된다라고 해서 도장을 찍어요.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허상구 증가인데 이게 돌아가신 이게 yes 요게 이제 백신과의 관련성이잖아요. 의사 3명이 각각 따로 들어가서 봅니다. 그 이 부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원인 뭐 요거 허상구 증가증인데 yes. 그 다음에 뭐 요거는 14세잖아요. 요거 인과관계 yes 이렇잖아요. 요런 거. 요 코비드 19 코로나 사망인데 yes. 이거는 백신이다. 날짜 한번 보십시오. 날짜. 자, 코로나 사망인데 292일 만에 사망을 했어요. 이 사람도 한 명은 아니고 2명은 yes. 코로나 사망인데 약 300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이건 백신 부작용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코로나 152일 이건 3명 다 yes. 근데 아까 질병청 42일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한 3일 4일 이렇게만 적용하거든요. 약 106일 12일 이상 반응 모니터링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내가 몸이 아파요라고 이제 보건소에 다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신고를 하면 그 역학조사관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거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있나 없나 해가지고 질병청이 이렇게 피해 보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니터링 결과 이게 미국이나 일본은 공개를 다 합니다. 베어스 시스템이라고 그냥 공개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공개를 해요. 우리나라도 야 공개를 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야. 못 맞는 사람 빼고는 다 맞았단 말이에요. 4,430만 명까지 2차까지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공개되면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대요. 다른 나라는 다 공개하는데 모두가 예방접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면 당연하죠. 신고했다고 그게 다 백신이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모두가 다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다 관련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항상 반대급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질병청이 해야 되는 역할은 이런 모니터링 국민들이 이렇게 신고를 했으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신고를 했을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백신 성분도 조사하고 백신 그 바이알 꺼내가지고 현미경 검사도 하고 맞은 사람들 불러다가 조사도 하고 해야 되는 그게 당연히 국가기관의 역할 아닙니까? 안 합니다. 그냥 우연한 반응이다. 이러한 내용, 요거 보십시오. 이러한 내용,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은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며 쉽게 접종률 떨어지니까 이런 짓거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 새끼가 공무원이라는 새끼가 국민한테 이 훈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이 새끼는 네 일이나 똑바로 해라고 또 한마디 하고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요. 요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백신 구매 계약서에 국민들의 이상 반응 모니터링 결과를 제약사에 제공하기로 했냐? 국민들한테는 비공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국민들 의료 정보를 제약사에 주기로 했어 안 했어? 이거 제가 알아내려고 제가 소송까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제가 봤을 때 이거 실수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공개가 됐습니다. 모더나에 있다. 화이자는 지금 소송이면 다 비공개거든요. 공개 안 해도 되거든요. 모더나는 지금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화이자를 거의 90% 화이자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모더나는 화이자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사에 주기로 했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더나가 더 좋았다고 그랬다. 저번에 받을 때. 더 부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뭐 mRNA 백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mRNA 백신의 원리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종류 그다음에 뭐 이렇게 독감도 요즘 mRNA 모든 게 지금 mRNA 백신 나오잖아요. 부작용 다 똑같습니다. 그 논문에 나옵니다. 지금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mRNA 방식으로 다 나올 건데 이게 그 퍼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요? 그러니까 그 주사 맞고, 그러니까 이 미국의 질병본부에서 얘기했던 거는 네. 주사 맞는 부위만 머무른다 했는데 그럼 뭐 상관이 없죠. 화이자의 내부 문건에 보면은 48시간 이내에 몸 전체 퍼진다고 돼 있으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질병본부 미국에서도 자꾸 감춘단 말이에요. 네. 네. 이미 그 논문 그 이따가 뭐 제가 보여드릴게요. 논문에 보면 이게 생쥐 가지고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네. 퍼지면서 이제 우리 모든-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키고 네. 그다음에 그 혈전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어떤 그 DNA라든지 이런 것들 분자구조를 교란시킨다고 그렇죠. 나와 있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런 독감도 그런 방식으로 나오잖아요. 네. 이미 그럼 대책은 안 맞아야죠.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백신을 안 맞는 방법밖에. 자,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화이자 이렇게 해서 요게 로트 번호거든요. 여러분들도 로트 번호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면 확인되거든요. 그럼 전부 보면은 화이자 중 가장 유해. 미국에서 3,800건 이상 부작용 보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 이렇게 종류 다수 사망. 이게 다 공개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접종률 떨어진다고 공개 안 합니다. 제가 이거 소송해서 받아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강제적으로 다 맞았는데 의무적으로 다 맞아야 된다. 그렇죠. 그랬죠. 이제는 거부하셔야 돼요. 면역력 키워야 돼요. 그래. 아니 접종하면 안 돼. 요거는 그 질병청이 공개를 안 해가지고 제가 그 우리나라에 암 뭐 그 심장병 이렇게 사이트가 되게 많잖아요. 카페 진짜 한 100군데 가입했습니다. 해가지고 로트 번호 알려달라. 니네 백신 맞은 다음에 이 진단을 받은 사람은 로트 번호 알려달라. 거의 다 강퇴됐어요. 왜냐하면 그 의사들이 운영을 하거든요. 의사 약사들이 그런 카페 암 뭐 이렇게 환우 모임 이거 다 그 병원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약 팔아 먹으려고 그 지랄하는 거예요. 그 다 강퇴됐는데 그나마 그 중에 뭐 만성 골수 백혈병 뭐 이런 데 있는 데서 한 몇 군데에서 되게 협조적으로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똑같습니다. 결국은 겹치더라고요. 보시면 요 급성 신장사 요게 08년생이거든요. 호준이 인천에 중학생 자다가 집에서 사망했어요. 요 FK0739 FK0739 05년생 여기 딸내미 저희 딸내미입니다. 뇌전증 자가면역 뇌염 FK0739 급성 골수 백혈병 7, 8년생이요. 급성 골수 백혈병 중증이죠. FK0739 림프종 요 보십시오. 요까지 다 중증 요 무증상이 한 명이죠. 03년생 이런 식으로 FG1807도 되게 많죠. 그죠? 되게 많죠. 급성골수 백혈병 다 급성골수 백혈병 혈액암 다 겹치죠. FG0050도 많죠. 림프 적혈구 림프 뇌출혈 백혈병 이거 제가 다 조사한 건 이거 저 이영미 원장님한테도 이건 뭐 다 아시죠? 아스트라제네카. 자기들은 그냥 이게 더 이상 이제 코로나 백신을 안 맞으니까 그냥 철수하는 거다라고 변명을 하지만 혈전 아스트라제네카 이게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은 mRNA 방식이 아니에요. 아데노 바이러스 기반의 그 백신인데 문제는 여기에도 스파이크 단백질을 활용을 합니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활용하기 때문에 mRNA 백신하고 모더나 아니죠 모더나 뭐 화이자 이런 mRNA 백신하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하고 부작용이 비슷하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철수합니다. 요거는 이제 애들 요 호준이 저희 딸내미
요 예원이도 뭐 전교 1등 하던데 평택. 예. 중학교 2학년. 따님 너무 예뻐요. 딸내미. 준우가 그 학생 1호 4만. 애들 아무도 인정 못 받았어요. 애들은 이제 중증. 그럼 이 친구들은 지금 그냥 병원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중증인 친구들? 뭐 이렇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합니다. 예, 우진이 얘는 그 눈만 뜨고 있어요. 그 지금 3년 넘게 한 달에 병원비 3,400만 원씩 지금 3년 넘게 그 눈만 뜨고 있습니다. 가면 그렇고 제가 요 PPT는 요 정도로 보여드리고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믿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의심 우리나라에 의심병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논문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메틸 이게 지금 저희가 이게 다 이거 번역 그 돈 주고 번역한 겁니다. 공증까지 다 받은 그 N1 메틸 슈도 유리딘 요게 이제 그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연 너무 일찍 분해되는데 그 일찍 분해 안 되게 인공적인 거 메틸화 시켜가지고 유리딘을 자연 유리딘은 들어가면 바로 분해가 돼요. 그래갖고 이걸 빼고 인공 유리딘 요 메틸 슈도 유리딘을 집어넣은 거예요. 분해가 안 되도록. 해보니까 얘가 암의 친구인가 적인가. 이 논문 제목부터 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 mRNA 백신을 맞으니까 암이 이 전이가 막 활성화되고 암이 막 활성화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런 내용 이렇게 보시면 이게 초록이거든요. 초록은 이제 요약이잖아요. 뭐 요 보시면 암의 성장과 전이가 촉진된 흑색종이 이제 암이잖아요. 흑색종 모델에서 mRNA 백신의 100% 그러니까 이제 자연 유리딘을 완전 100% 다 인공 유리딘으로 이제 치환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를 하면 암의 성장과 전이가 촉진된다. 그래서 암 발병이 증가라. 아까 혈전 말씀하셨잖아요. 혈전도 암은 혈전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네. 뭐 그런 내용이고. 그 당시 주사 맞았을 때 자기 뭐 있잖아요. 안 좋은 부분이 더 악화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뇌 이상 있는 사람들도 보니까 그럼요. 바로 촉진을 시키죠. 그게 나타나가지고. 많아. 요거 보면 이제 mRNA가 이게 아까 유리딘, 메틸슈도 유리딘을 넣은 mRNA가 빠르게 분해되지 않으면 오랫동안 최대 187일 동안 스파이크 단백질을 계속 생성합니다.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187일에 생성된 스파이크 단백질이 또 문제를 일으키려면 또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1년, 2년은 우습다는 거죠. 뭐 다른 연구에서는 반복적으로 mRNA 백신을 접종하면 IgG4 항체, IgG4 뭐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그 면역을 뭐 이렇게 하는 그 대상포진, 그다음에 그 알레르기 뭐 이런 쪽에 이건데 항체 생성을 유도하는 거예요. IgG4 항체가 막 생성이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대상포진 최근에 막 엄청 급증하잖아요. 마동석이 나와가지고 그 GSK 제약회사 광고거든요. 마동석이 나와가지고 100명 중 30명이 30%가 그 대상포진은 1000명에 1명 걸릴까 말까 한 질병이었어요. 이거 그 면역 관련 질병이거든요. 이거 백신 맞은 뒤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다 면역이에요. 뭐 이런 거. IgG4는 암을 비롯한 많은 병리에도 관여한다. mRNA 백신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접종하여 IgG4 생성이 증가되면 민감한 개인에게 암 발병을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요거는 제가 많죠. 이게 다 논문 저희가 지금 19개를 번역을 했어요. 저희가 그 망자가 12명입니다. 12명이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소송 8명은 2건 하고 해서 총 20건의 그 민사하고 행정소송을 이제 제가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는 건 아니고 변호사한테 해서 하는데 변호사들도 의학적 지식이 없잖아요. 걔들은 이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법리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내용은 저희가 해줘야 돼요. 제가 이게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논문 그 번역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그 생지
많아가지고 생기는 없네요. 이거는 이거는 좀 폐질환. 조금 뭐 징그러운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요거 한번 보시면 이제 심장 정상 심근 조직이고 백신 접종 후 림프구성 심근염이 이렇게 생기는 염증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 요거는 뭐 폐. 아까 그 코로나19는 폐병이잖아요. 우한 폐렴이잖아요. 폐렴이 이제 정상 폐 조직인데 폐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염증, 림프구성 염증 이런 거. 뭐 요거 한번 보십시오. 스파이크 단백질의 독성 작용.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제 혈류로 이렇게 조그맣게 이게 잘려져 가지고 혈류로 들어가는 거죠. 그 혈류로 들어가면서 스크러치 이게 상처를 내요. 그러면서 혈전도 생기고 염증이 생기는 그런 얘기. 그러면 이제 뭐 혈압 상승, 혈액 응고, 염증 증가, 뭐 요거 DNA 복구 메커니즘을 억제하는. 이거 되게 중요해요. P53이라는 게 있습니다. P53. P53 단백질이 요게 그 유전체 수호자라고 명명이 돼 있어요. 얘는 암 발병을 억제하고 뭐 염증도 억제하고 해갖고 유전체들 막 DNA를 이게 수호자인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결국은 P53을 사멸시키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P53은 이제 암을 억제시켜야 되는데 암을 선을 네. 암을 억제시켜야 되는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P53 자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억제가 안 되고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암이 이게 저는 이거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면 의학이 참 저는 이게 의사 선생님 놔두고도 의사 선생님들 많이 오시거든요. 의사 선생님들 놔두고도 저는 욕 많이 합니다. 의학은 과학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 교통사고 분석 나름 그 물리학 쪽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잖아요. 의학은 보십시오. 대부분 뭡니까? 그 진단서 이렇게 보면 상세불명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은 모르겠는데 이런 병이 생겼어요. 진단을 내립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에서는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인과관계라고 얘기해요. 상관관계는 원인하고 뭐 이렇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냥 얘가 증가하니까 얘가 증가를 해. 근데 이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네. 그러면 이제 유의미한 상관관계다 해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인과관계는 뭡니까? 얘가 올라가니까 얘가 올라간 거야. 원인은 얘야. 이게 인과관계잖아요. 의학에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없어요. 상세불명, 원인불명인데 결과가 나왔다.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의학은 과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 인체가 너무 뭐 복잡하다 하잖아요. 정말 너무 요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현대의학 수준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 인체의 어떤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증명할 이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의사들은 그냥 지 주관대로 막 진단을 내리고 약 처방을 하잖아요. 약을 써보고 어떻게 합니까? 안 됐네? 어떻게 하면 약 바꾸잖아요. 그게 과학입니까? 써보고 저희 딸내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 그 자가면역 내염 진단 받았다 했잖아요. 근데 검사를 해보면 다 음성입니다. 내염 증상인데 헤르페스 내염 뭐 다 음성이에요. MRI 찍으니까 또 깨끗해. CT 찍어도 괜찮대. 아무 이상 없대요. 애는 의식도 없고 계속 격령하고. 그러니까 의사가 뭘 합니까? 일단은 내염을 증상이니까 내염을 의심을 하고 내염 약을 씁시다. 쓰는 거예요. 인체가 견딜 수 있는 한계까지 약을 씁니다. 계속. 약이 이제 멀리까지 안 가니까 이제 스텐트까지 넣어가지고 말초 혈관까지 보내는 거예요. 몸이 버팁니까? 보름 만에 눈 한 번 못 떠보고 보름 만에 갑니다. 호준이는 집에서 그냥 자다가 갔어요. 대원이 같은 경우는 그 집에 와가지고 이게 라면을 평소에 안 끓여준대요. 몸에 안 좋다 이러면서. 그래 라면이 먹고 싶어 했는데 라면 끓인 사이에 집에서 쓰러져가지고 병원 가서 긴급 뇌수술을 하고 뇌사. 이런 거를 정부에서는 모른 척입니다. 나 몰라라. 굉장히 심각합니다.
것도 한번 뭐 볼만하죠. 이런 거. 요게 이제 그 보면 그 한 3,000 몇백 건의 논문. 네. 이게 논문을 하나 쓰면 그 참고 문헌 있잖아요. 요 논문을 쓰기 위해서 참고를 하는 문헌이 막 기본 막 100편씩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논문 하나가 나왔다는 거는 비슷한 논문이 이제 100편씩 막 몇십 편씩 있다는 얘기죠. 그러는 건 3,600건인가 뭐 이게 논문을 이렇게 추려 보니까 이제 이렇다더라. 네. CDC 뭐 이렇게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 사망자가 약 59만 명 정도인데 31배에 이를 수 있다. 59만 명에 이를 수 있다. 지금 이제 실제로 2만 명이 신고가 됐는데 31배까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과소 보고됐다. 그리고 백신 접종 후 사망의 73.9%가 직접적으로 유발됐거나 상당 부분 기여했다. 사망자 약 보면은 74%가 백신이 직접적인 원인이거나 백신이 직접 간접적으로 되게 상당히 기여를 했다. 뭐 이런 얘기. 세계적으로 1,700만 명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하여 사망했을 것으로 이거 훨씬 더 됩니다. 훨씬 더 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과 봉쇄 조치로 인해 310만 명이 초과 사망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만 한 60만 명 초과 사망. 그게 다 뭐 코로나라든지 백신이라든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2019년까지는 인구가 단 한 명이라도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역사상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었어요. 2019년 딱 지나서 2020년부터 백신 접종 시작 2021년인가 뭐 하여튼 백신 그 딱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 뭐 이게 이제 그 논문들이죠. 이게 저는 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자기 생각 가지고 막 이렇게 어그로 끌라고 관심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관심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미 그 이 정부랑 싸우고 있고 악의 축과 싸우고 있어요. 근데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벌써 저희 딸내미가 지금 7월 7일 날 갔으니까 3년이 다 돼 가잖아요. 백신 접종하고 6개월이니까 대충 한 4년 정도 됐네요. 백신 접종 시작한 지 4년 정도 됐죠. 4년 만에 이제 어렴풋이 진실을 알아가시는 거예요. 4년 만에. 근데 이만큼도 관심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대부분. 아무 생각 없죠. 마지막하게 가려 만든 거 그런 거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 지경에 이르렀는 거고 결국은 저항을 하셔야 됩니다. 저항 외에는 답이 없다.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돌 던지고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고 안 맞으시면 되는 겁니다. 의사들도 맞지 마라 그러잖아요. 강제적으로 했는데 어떻게 면역을 올리는 강제적이었어요. 우리 네, 인체 강제였죠. 지가 스스로 강제였어요. 다 이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강제였잖아요. 네, 강제였어요. 예. 근데 요거 제가 이게 분량이 많아가지고 뺐는데 질병청은 강제한 적이 없대요. 강제였어.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의 기회를 제공했을 뿐 의무는 없었다. 그거 주사를 안 맞으면은 다뭐 불편하죠. 그런 병원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하시 일을 하시는 못했잖아요. 다 막았어요. 네. 그게 강제라는 거예요. 근데 일부 의사들은 우리는 강제는 안 아니지만 강제란 얘기예요. 아니 그거는 강제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음으로 생활의 인해서 권리를 갖다 불이익을 받으면 그건 강제예요. 행동에 제약을 받으면 맞아요. 강제입니다. 4차부터는 이제 자유스럽게. 그렇죠. 4차까지만. 지금 8차 지금 문재인이가 11차인가까지 계약을 했어요. 아이고 너무 싫해.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얼핏 말씀드린 게 이제 사망자가 2,786명 정도 된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 그 피해 보상 다 해주면 한 2조 정도면 됩니다. 2조 큰 돈이잖아요. 포항시 1년 예산이 2조 조금 넘는데. 근데 지금까지 백신을 갖다 버린 게 2조가 넘습니다. 그냥 폐기한 거. 아니, 사람들이 안 맞으니까 왜? 안 사오면 되잖아요. 이미 계약을 다 한 거예요. 이미 몇 차까지 4, 5개월 이미 계약이 다 끝났어. 그러니까 맞든지 안 맞든지 일단 사옵니다. 그리고 뒤로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마 그 미국하고 어떤 그 관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여와야 될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뭐 세계적으로 보면 전부 다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신 접종 시기, 접종 연령, 접종 방법 이게 처음 이것까지- 조사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거
백신 이렇게 맞을 수 있도록 우리 그뭐 바이러스를 투입시켰다 하더라고요. 발생시켰다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 최초 한 사람이 그 네. 우한 연구소에서. 하겠죠. 진짜 머리. 그러니까 그 게인 오브 펑션이라고 그 말 그대로 기능 획득이잖아요. 네. 한국말로 하면 그 동물끼리 감염되는 바이러스. 사람한테는 조류독감 사람한테 감염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람한테 감염되도록 바이러스를 그 게인 오브 펑션 연구를 합니다. 그게 우한 연구소에서 이루어졌고 그거를 미국 정부가 지원을 했다. 그 정부라는 게 이제 미국 NIH 네. 국립보건연구원. 또 다음에 또 이 바이러스가 또 생긴다. 그럼요. 계속 만들어낸다. 지금 그 조류독감 가지고 벌써 우리나라도 이게 언제든 좀 했나 아니면 뭐 곧 지금 요 언저리에 조류독감 그 세미나 합니다. 질병청이 이제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또 그 예방접종 할 때 있잖아요. 그 과학자들이 아예 연구한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안 좋다고 이러고 다 증명하고 그리고 나왔거든요. TV에 나왔었거든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도 죽었어요? 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왜요? 리크 몽타니에 박사 그 노벨상 받은 응. 그거 맞으면 안 된다 하고 죽었어요. 응. 네. 방해하니까. 저것들을 방해하니까. 이거 죽었던 거 진짜예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어서도 죽었어요. 모르게 교통사고로 옛날에도 그랬어요. 다 그래. 뭐 어떡해. 나 그거 봤거든. 똑똑한 사람. 이런 거 어떻게 사람도 맞으라고 그러냐면서. 그럼 지금 당뇨, 암 완치할 수 있어도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을 발표를 못 하겠네. 안 하는 거죠. 의사들이 저는 의사들이 참 너무 이게 좀 무책임하다. 예.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보시면 그거 한번 읽어보셨어요? 아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거 지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모든 이 의료 행위는 그 환자에게 이로워야 되거든. 근데 지금 모든 약이 환자에 이롭습니까? 약이라는 거는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에요. 그걸 좋다고 먹으니까 좋아질 수가 없어요. 지금 뭐 그 최근에 트럼프가 약 많이 먹는. 약 많이 먹으면 트럼프가 지금 그 뭐야 미국에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랑 해가지고 행정명령 했는 게 뭐 약값 줄이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항상 우리는 이 반대급부를 생각을 해요. 그냥 그 현상, 아 약값을 줄이면 우리 부담이 줄어들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의학이 자본주의를 만나서 완전히 타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펜타닐 하나만 보십시오. 마약성 진통제잖아요. 펜타닐로 미국에서만 20만 명 넘게 죽었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풀고 있잖아요. 네.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약회사가 만들었어요. 근데 제약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제약회사는 절대선입니다. 절대선.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 죽이는 약을 만들어서 계속 유통을 하면서 물론 뭐 밀수도 하고 불법으로 하지만 안 만들면 되잖아. 네. 그렇게 만드는 게 제약회사인데 제약회사가 내놓는 모든 자료들은 아 이거는 오케이고 국민이 뭐라 하면 음모론자예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약값이 싸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약사 수입 줄어들죠. 약사 수입 줄어들고 의사 수입 줄어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수입을 보전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 약 어떻게 합니까? 하나 더 팔면 되잖아요. 과잉 진료 늘어납니다. 몰라서 그렇다. 무지해서 그래 무지해서 그래. 제가 27년 전에 죽어야 할 사람인데 저는 병원만 안 듣고 대체학적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병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백신을 안 맞았어요. 왜 고수염을 갖고 있어요. 제가.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거를 맞고 나면 내 마음이 자꾸 오는 게 염증이 있으니까 뼈 전체 다 염증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빨을 올라오거든 이게. 그래서 나는 나는 이거 안 맞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저는 그 의학 뭐 대체 의학이 좋다 나쁘다, 뭐 한의학이 좋다 나쁘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제가 겪어본 의학은 과학이 아니더라. 네. 솔직히 뭐 한의학도 나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1000년 전에 그 막 메커니즘 가지고 아직도 연구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의학도 발전할 만큼 발전했거든요. 요즘 그 한의학 거기서도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다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발전할 만큼 발전했겠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잘 모르겠고 대체의학도 사실 대체의학
의학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 기능의학이나 대체의학이 많이 발전이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랑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면 그거 해가지고 솔직히 자연인 보십시오. 시한 뭐 6개월 남았더라, 3개월 남았대. 그래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지금 30년째 살고 있잖아요. 그게 과연 이게 아닐까? 암은 그 항암 치료하면요 반반이에요. 50%입니다. 암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암 우리나라 초기 위암 뭐 하나 뭐 용종만 발견해서 떼버리잖아요. 신체에 얼마나 무리가 가는 행동입니까? 미국에서는 그냥 지켜보자. 이게 안 커지고 멈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수술을 해야 돈을 벌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돈입니다. 의사들 다 돈이에요. 하루 500만 원, 1000만 원씩 벌었다니까요. 코로나 그 확진자 격리, 자가 격리 하잖아요. 병원에서 10초, 20초 통화해요. 전화해가지고 격리 환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어떠세요? 열은 몇 도세요? 자기가 다 하잖아. 그거 한 30초 통화하면 10만 원 줬습니다. 그랬다니까요. 결국 암이라는 건 국부질환이 아니에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수술한다고 수술하면 그 피가 흐르잖아요. 주변에 또 번져요. 그래서 못하게 하죠. 하여간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저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대부분 다 질병청에서 받은 자료. 질병청이 한 이야기니까 그거 제가 그대로 전달 드린 거고 뭐 백신을 맞아라 맞지 말아라 저는 뭐 맞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판단은 스스로 하고 책임도 본인이 지셔야 되는 거고 뭐 그렇잖아요. 이게 저는 지금 이렇게 싸움을 지금 2년 넘게 매주 한 주도 안 빠지고 지금 2년 넘게 매주 지금 서울 가서 집회하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집회해봐야 뭐 20명, 30명 이렇게 나오는 게 다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또 뭐 탄핵이다 뭐다 해갖고 광화문 막 시끄럽잖아요. 저희 보고 조용하라면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그런 반응들은 어떤가요? 대부분 한 80%는 응원하고 가시죠. 지나가시면서 아 나도 맞았는데 이거 어떡하냐. 아 이거 맞고 이거 죽은 사람 많다. 내 친구 친척들도 뭐 이렇게 몸이 안 좋다더라, 죽었다더라 이런 얘기 하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기필문결이 좋은 일을 참 하고 계셔요. 이렇게 알려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심각한 거를 모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 예방주사 맞으라 그러면 백신 나왔다고 막 줄 서갖고 빨리 가 맞으려고 했어. 저는 저는 지금까지 독감 백신 한 번도 맞아본 적 없거든요. 독감에 걸린 적도 없습니다. 독감 걸리신 분들 대부분 독감 접종자입니다. 많이 맞은 사람 네. 많이 지금 앞으로 백신이 걸렸어 나도. 아까 말씀하신 그 mRNA 방식으로 나오거든요.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피 속에 들어가서 그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키게 되고 염색체 484번을 완전히 교란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혈전이 생기면서 언제 젊은 사람도 죽을지 모르는 거야. 이제 조금 정기업 원장님이나 뭐 영미 원장님 이런 분들 뭐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분들은 이제 의학자잖아요. 의사시고 특히 뭐 정기업 원장님 같은 경우는 전공이 과목이 가정의학과 내과 2개고 과학 박사도 있으시고 목사님이시고 그다음 뭐 우리나라 어쨌든 이렇게 노벨재단 추천해갖고 노벨 생리의학상 우리나라 후보이시기도 하고 또 뭐 이영미 원장님도 의학 박사이시고 원장님이시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제가 뭐 제주도 가서 인터뷰도 하고 뭐 많이 했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저보다 훨씬 많이 아무리 뭐 이쪽에 지식이 많으시니까 앞서가 있는데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많죠. 왜냐면 뭐 이영미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게 이 궁극적인 이 백신 접종의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저는 뭐 그냥 인구 감축 뭐 그 정도 이렇게 또 뭐 트랜스 휴머니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좀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소송을 하고 질병청이나 이런 데랑 상대를 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CBDC나 뭐 이런 거 특히 또 이 종교적으로 가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짐승의 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음모론자로 그냥 낙인을 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있는 거 이외의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왜냐면 이 싸움을 제가 맨 앞에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음모론자 취급받고 완전히 묻혀버리면 이 싸움 자체가 묻혀버리거든요. 저한테 맨날 뭐 당신은 왜 CBDC 얘기 안 하냐? 뭐 이렇게 트랜스 휴머니즘 이런 얘기 왜 안 하냐?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저희가 질병청하고 그 행정소송하는데 상대가 누군지 아세요? 법무법인 대륙아주입니다. 초대형 로펌. 우리나라에 세 손가락 안에 들걸요. 그 로펌 질병청에서 국가법무공단에서 해야 되는데 질병청에서 초대형 로펌 선임해갖고 저희랑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란으로 파헤치. 근데 저는 뭐 진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지금 뭐 아까 보신 그 논문들만 해도 입증이 다 됐어요. 이미 187일 뭐 나와 있잖아요. 아까 뭐 292일 지났는데도 백신 부작용이다. 시간적 개연성이 깨졌잖아요. 이미. 왜냐면 기존의 그 시간적 개연성은 그 기존의 백신이 뭐 그렇겠죠. 근데 지금 이 mRNA 백신 인류 최초로 맞은 거예요. 부작용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그 기준 가지고 이렇다 할 수는 없는 거죠. 다 뒤집어요. 저는 이미 다 이 의학적으로 입증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판사가 꺼져라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뭔데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약한 싸움, 이 다윗과 골리앗, 뭐 저는 뭐 이 스토리는 잘 모르겠다마는 그 어떤 의미인지는 알잖아요. 네, 그것보다 훨씬 심합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국민들 4,430만 명이 접종을 했어요. 저는 그것도 4,430만 명 아니라고 봅니다. 안 맞은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의사들 보십시오. 의사들은 지가 맞았다고 그냥 입력하면 끝이에요. 지 자식들도 실제로 그 예전에 그 17살짜리 고등학생인가 뭐 해갖고 우리 아빠가 내과 의사인데 그냥 맞은 걸로 했어. 이거 인터넷에 했다가 난리 한번 났었잖아요. 걔들은 그냥 이렇게 입력하면 맞았다고 입력하면 끝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뭐 이것도 부풀려졌다. 맞는 사람이 많았겠지. 네. 맞지 말라고 목사님도 그랬잖아. 저희 집사람도 안 맞았거든요. 맞지 말로. 맞지 말아요. 안 맞은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많습니다. 네. 이게 이 싸움 뭐 저는 제가 책도 썼어요. 그 크로노스라고 막 그림자 정부하고 뭐 조금 이제 뻥튀기 하는 거죠. 소설이니까. 네. 팩션이라 그러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이제 허구를 좀 가미를 해가지고 이제 제가 소설책도 쓴 거 보는 사람은 없지만 보면은 일본의 프린세스 호인가 저거 크루즈가 있었어요. 이게 실제 일입니다. 거기에 뭐 한 몇천 명 있을 거 아닙니까? 크루즈 크잖아요. 거기에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크루즈 안에 완전 다 갇혀 있잖아요. 공해상에 이렇게 떠갖고 다니는데 그 안에 이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막 그 안에서 격리하고 막 했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이거 못 내리게 하고 다 막아놓고 했는데 근데 80세인가 뭐 사망자 한 명이나 2명 나왔나? 네, 맞아요. 뭐 아무도 뭐 감염도 안 되고 멀쩡하고 그랬는데도 그 이후에 팬데믹이 선언이 됩니다. 이건 뭐 정치적인 거죠. 테드 로스 이 새끼 이거 WHO 그 사무총장 테드 로스 이 새끼도 그냥 딥쓰고 다 딥습니다. 다 딥스. 근데 대구에 그 미장원 하던 그 원장님 남편이 그때 대구에서 1호로 돌아가셨잖아요. 이 백신 맞고. 태워드리세요. 그런데 그만큼 와가지고 우리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해라고 마누나는 하고 났는데 병원에 가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 태워주시고 아시네요. 저도 먼저 가도 돼요? 네네네.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까지 뭐 이렇게 마치시고 궁금한 이야기는 천천히 하시죠. 감사합니다. 아니 조금만 앉아 계시다 오세요. 제가 네네. 앉아 나누고 갈게요.